먼저 저번 최고위원회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쓰레기, 돈 비리, 성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달라고 연락 좀 해보라고 한 제안도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주십시오.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됩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방향을 결정짓는 방문입니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정부는 오늘 24일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백색 국가 목록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28일부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양민을 학살하고 있는 러시아와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려는 중국, 핵으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에 맞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치 단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막말과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는 것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은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국제 원칙입니다. 100여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외국 정상들이 카이로나 얄타 회담에서 정했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대만, 우크라이나 등 타국의 운명을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 같이 상의하는 입장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나가는 것을 막아보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민주당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대만 문제 불개 원칙을 관철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우선인 야당이라고 해도 나라의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외국에 대해선 용납하지 않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 협박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침략국 러시아의 어떤 위협에도 국제사회 책임 있는 나라들은 그 누구도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유의 군합발 걱정하시기 전에 공당의 대표답게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군합발에 한반도가 짓밟히지 않겠는지 먼저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뿌리는 바로 이재명의 성남시청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성남시청 공무원 발령 자료를 보면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그리고 법카와 갑질의 배소현. 그런데 이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용수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돈봉투 뿌렸다는 보고를 받은 당사자 박용수의 이름이 이 발령 자료에 버젓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남시청 행정기획조정실 소속이었습니다. 정진상, 김용, 배소연 같은 이재명의 최측근들과 한솥밥을 먹은 사람이 송영길의 보좌관이 되어 돈봉투 전당대회를 주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 혼자서 탈당하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박영수 보좌관은 어떻게 성남시청에서 일하게 됐는지, 그리고 누구의 추천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됐는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혀주십시오.
이재명과 송영길이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약속의 증표가 바로 이 박용수 보좌관 아닙니까? 문제의 인물들이 모여 있었던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은 돈봉투 기획조정실, 아수라 기획조정실로 불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구태인 돈봉투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제 미래를 열자는 목소리도 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에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비대면 진료법을 발의했습니다. G7 중 6개 국가에서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제도화된 비대면 진료의 문턱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높습니다. 또다시 제2의 타다 사태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제개혁이니 스타트업 친화적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만족도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청년들과 스타트업 옆에 서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 방미길에 오릅니다. 이번 방미는 확장 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논의할 현안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확장 억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북한 위협 등의 이유로 자체 핵무기 보유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무기 보유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핵을 실존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과 비핵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북한 국경이 개방되면서 북한산 물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북한산 수산물은 원산지를 둔갑하여 국내에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개성공단을 외국 자본의 개방까지 하는 정황이 정부 당국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집니다. 우리도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한 대북 정책인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해구상 강화뿐만이 아니라 유무이한 북한 비핵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돈봉투 게이트가 끝모를 만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니 민주당은 역시 부패 완판입니다. 그 많은 돈봉투는 어디 가고 모르쇠만 외치는 무지 호소인만 난무하는지 참으로 딱합니다. 이정근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를 1차 손절 타깃으로 삼은 듯합니다. 이심 송심, 송이 연대였는데 돈봉투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이 대표는 특유의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송 전 대표 꼬리 자르기로 덮어질 수 없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돈봉투 살포의 핵심, 송 전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친위대 출신임이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귀국 탈당으로 돈봉투 사건을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을 즉각 접어야 합니다. 돈 냄새가 풀풀 나는데 코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송 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탈당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송 전 대표 탓, 검찰 탓하지 말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국민께 사죄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외교는 애국입니다. 외교 폄하는 내국입니다. 민주당은 외교 폄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십니다.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외교 성과를 위해서 밤낮없이 매진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일구수일투족에 딴직을 생각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외교 파괴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만 회협 문제를 언급하신 것을 두고 중국이 불장난 운운하며 무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한수를 덧떠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제사회 일반 원칙에 입각한 원론적인 언론 인터뷰를 놓고도 야당은 이를 물고 늘어지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이라는 문구가 정부 공식 입장에 담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입니다. 2021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가 세계적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더니 자당의 입장마저 바뀌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굴욕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무례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마디 하면 중국 편을 들고 러시아가 한마디 하면 러시아 편을 드는데 민주당 특유의 친중 친러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좌파 특유의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하여 외교마저 선동하며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외교 파괴적 행태임을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방미 성과가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대통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익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더 이상의 외교 폄훼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